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인류는 땅 위를 달리는 철마차, 자동차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변곡점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월요일 오전 8시 30분 강남대로는 이미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황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앱을 켜고 근처 빌딩 옥상으로 향하죠. 그곳에는 은사익으로 빛나는 날렵한 기체 한 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이 부드럽게 떠오른 이 기체는 불과 15분 만에 당신을 판교 사무실 앞마당에 내려놓습니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선언한 2028년의 현실, 슈퍼널 SA2가 그려낼 미래거든요. 오늘 우리는 현대가 왜 자동차를 만들다 말고 하늘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이 하늘을 나는 아이오닉이 왜 전 세계 항공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4년 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누구보다 먼저 보게 되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미래를 읽어드리는 지식 클래스 채널로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CES 2024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기체죠.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내 독립법인 슈퍼널이 공개한 차세대 AAM 기체 SA2입니다. AM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도심 항공 이동 수단을 뜻하는 UAM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상 하나면 현대차의 미래 전략부터 SA2의 하드웨어 스펙까지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겁니다. 자, 벨트 꽉 매세요. 이제 비행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현대차는 CES에서 SA1이라는 콘셉트 모델을 처음 던졌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현대가 비행기를 그냥 홍보용이겠지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진심이었어요. 지난 4년간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고 나사 출신의 인재들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결과물이 바로 SA2입니다. 이 기체의 외관을 처음 보면 생각보다 익숙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의 전략입니다. 기존 비행기처럼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자동차의 부드러운 곡선미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현대차와 기아의 디자인 센터가 직접 참여해 역동적인 형상을 완성했습니다. 꼬리 날개는 부자 형태인데 이게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공학적 설계죠. SA2의 핵심 심장은 바로 틸트 로터 기술에 있습니다. 기체 위를 보세요. 총 8개의 로터가 달려있죠? 앞쪽 4개, 뒤쪽 4개. 이 로터들이 이착륙할 때는 수직으로 서서 헬리콥터처럼 위로 띄워줍니다. 그러다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신기하게도 이 로터들이 90도로 꺾여서 앞을 바라봅니다. 그때부터는 일반 비행기처럼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거죠. 이 전환 과정이 얼마나 부드러운지가 바로 기술력의 척도인데 슈퍼널은 이 메커니즘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이 8개의 로터 중 전방 4개는 위로 틸트되고 후방 4개는 아래로 틸트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슈퍼널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독자적인 방식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효율성 때문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이착륙 시와 순항 시 8개의 로터가 모두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버려지는 에너지 없이 100% 활용한다는 뜻이죠. 전기차로 치면 연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비행기를 탈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요? 아마 갑자기 엔진이 멈추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일 겁니다. 현대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 전기 추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8개의 로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거든요. 만약 비행 중에 로터 하나가 고장 난다? 그래도 나머지 7개가 알아서 균형을 잡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모터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예비 모터가 즉각 개입하는 이중화 시스템까지 갖췄죠. 거의 강박증에 가까운 안전 설계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내부는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조종사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탈 수 있는데 가운데 좌석이 없어요. 모든 승객이 창밖 풍경을 볼 수 있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죠. 내장재는 자동차에서 보던 친숙하고 고급스러운 소재를 썼습니다. 승객들이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다라는 위압감보다는 고급 전동차에 앉아 있다라는 편안함을 느끼게 하려는 배려죠. 하지만 이 기체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잘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대량 생산 DNA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UAM 기체를 만드는 회사는 수백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 기체를 수천 대, 수만 대 찍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곳은 손에 꼽죠. 현대는 이 SA2를 자동차 만들듯이 대량으로 찍어내어 단가를 낮추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028년 상용화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SA2에게도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음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소음이 헬리콥터 수준이라면 우리 집 옥상에 내리는 걸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과연 현대차는 이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놀랍게도 SA2의 운항 소음은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식기 세척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헬리콥터의 굉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바람 소리에 가깝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소음 제어 기술과 안전 시스템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도심 한복판에 내린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뭔가요? 아마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라는 불만일 겁니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지나갈 때 그 귀를 찢는 듯한 타타타타 소리 기억하시죠? 그 소음은 보통 80에서 100데시벨에 육박합니다. 지하철이 들어올 때의 소음보다 크죠. 이런 소리를 내며 집 앞 옥상에 내린다면 그건 이동수단이 아니라 재앙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슈퍼널 팀이 제시한 숫자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SA2가 비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단 45에서 65데시벨.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내는 소리가 60데시벨 정도입니다. 도서관이 40데시벨이고요. 즉, 이 기체는 당신의 머리 위를 지나가도 바람이 좀 부나 싶은 정도의 소리만 낸다는 겁니다. 헬리콥터 소음의 10분의 1 수준. 현대는 이 마법 같은 수치를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비밀은 바로 그 독특한 8개의 날개, 로터의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의 헬리콥터는 커다란 날개 하나가 엄청난 속도로 공기를 때리며 양력을 만듭니다. 이때 공기와 부딪히며 발생하는 충격파가 그 굉음의 원인이죠. 하지만 SA2는 다릅니다. 직경이 작은 8개의 로터가 힘을 분산해서 씁니다. 하나가 짊어질 짐을 8비서 나눠 드는 셈이죠. 덕분에 날개 끝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기를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가르는 소리로 바꾼 겁니다. 하지만 소음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목숨과 직결된 안전입니다. 하늘을 나는 차가 고장나면 추락사 아니냐는 근원적인 공포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현대차가 왜 이 기체의 광기에 가까운 안전 설계를 집어넣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항공업계에는 단일 장애 지점 제거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부품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멈추면 안 된다는 뜻이죠. SA2는 이 원칙을 극한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전력계통부터 제어 시스템, 구동 모터까지 모든 핵심 부품이 다중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중요 장치에 복사본이 하나씩 더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비행 중에 메인 컴퓨터가 먹통이 된다? 즉시 보조 컴퓨터가 0.01초 만에 제어권을 넘겨받습니다. 배터리 팩 하나에 문제가 생겨 전원이 차단된다? 다른 배터리 팩이 그 부하를 나눠 가집니다. 심지어 8개의 로터 중 몇 개가 완전히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기체는 균형을 유지하며 인근 버티포트까지 비행할 수 있는 지능형 제어 로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는 예지정비라는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건 마치 기체가 자기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의사 역할을 하는 것과 같아요. 수만 개의 센서가 로터의 진동, 모터의 온도, 배터리의 효율을 초단위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지상관제 센터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 10시간 뒤에는 베어링이 마모될 것 같아. 미리 갈아줘 라고 말이죠. 사고가 나기 전에 아예 사고의 씨앗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당연히 100% 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는 전기차와는 차원이 다른 배터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 엄청난 출력을 쏟아 부어야 하거든요. 현대차는 그룹 내의 배터리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량이 큰 배터리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면서도 과열되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 가벼운 전용 배터리 팩을 개발 중이죠. 더 놀라운 건 충전 시스템입니다. 김포에서 잠실까지 비행하고 내려왔는데 다시 충전하느라 1시간을 대기해야 한다면 누가 이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현대는 급속 충전 인프라를 기체 설계 단계부터 통합했습니다. 승객이 내리고 다음 승객이 타는 그 짧은 5분에서 10분 사이 다음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초고출력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자, 이제 기체는 준비됐습니다. 소음도 잡았고 안전도 검증됐으며 에너지 문제도 해결해 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타는데? 우리 집 옥상에서 타면 되는 거야? 사실 SA2가 성공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기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기체가 뜨고 내릴 정류장, 즉 버티포트죠. 현대차는 단순히 비행기만 만드는 회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시 전체의 지도를 다시 그리려 하고 있어요. 빌딩 옥상이 정류장이 되고 그 정류장이 지하철역과 연결되며 내리자마자
자율주행 셔틀이 당신을 기다리는 세상.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버티포트가 단순히 이착륙장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대가 구상하는 버티포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시점, 바로 2028년입니다. 과연 2028년 서울의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15분 만에 주파하는 그 경이로운 시뮬레이션을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데? 라는 질문 말이죠. 2028년의 어느 목요일 아침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집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평소대로라면 광역버스를 타고 강남역까지 가는데 꼬박 1시간 30분이 걸리죠. 비라도 오는 날이면 길 위에서 2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SA2가 상용화된 세상은 다릅니다. 집 근처에 설치된 허브 HP라 불리는 거점 이착륙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스마트폰 QR코드를 찍고 기체에 올라타죠.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옆에 있는 태블릿으로 오늘의 뉴스를 확인하는 순간 기체가 부드럽게 수직으로 솟아오릅니다. 지상 400m 상공, 막힘없는 하늘길을 시속 200km로 질주합니다. 눈 아래로 꽉 막힌 올림픽대로의 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이죠. 강남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15분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겪어온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허무는 사건이죠. 현대차는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양재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골든라인을 이미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바로 요금일 겁니다. 비행기인데 엄청 비싼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겠죠? 상용화 초기에는 모범 택시보다 조금 비싼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계산은 그 너머를 보고 있어요. 이들이 왜 자동차 제조 역량을 강조할까요? 기체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자율비행 기술이 완성되어 조종사 인건비가 빠지는 시점이 오면 요금은 일반 택시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부자들의 장난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의 혁명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장을 노리는 건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 에이셔 아처, 그리고 독일의 릴리움 같은 쟁쟁한 스타트업들이 이미 하늘 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제조의 힘 때문입니다. 항공기 제작은 원래 장인의 수작업 영역이었으며 1년에 몇 대 만드는 게 고작이었죠. 하지만 현대차는 1년에 수백만 대의 차를 오차 없이 찍어내는 세계 최고의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슈퍼널의 기체가 설계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가 가동될 겁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기체 100대를 만들 때 현대는 1,000대, 7,000대를 뽑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건 스타트업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올 수 없는 현대차만의 치트키입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기체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구상하는 Mass Mobility as a Service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연결하는 거죠. 집 앞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타고 버티포트까지 가서 SA2를 타고 날아간 뒤 내리자마자 퍼스널 모빌리티 PM으로 갈아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앱 안에서 단 한 번의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현대차는 이미 전 세계 주요 도시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LA, 마이애미는 물론이고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기체가 뜨고 내릴 하늘의 길을 닦고 있죠.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닙니다. 도시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혁명입니다. 이제 역세권이 아니라 포트권이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이 장밋빛 미래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강풍이 불면 어떡하지? 해킹당해서 기체가 마음대로 조종되면? 우리 집 옥상 위로 날아다니는 기체가 내 사생활을 침해하면 어쩌지?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 말입니다. 현대차는 이 까다로운 질문들에 대해 이미 대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답변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해결책들을 말이죠. 특히나 자율비행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현대가 준비 중인 보이지 않는 감시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마지막 장에서 2028년 우리 앞에 펼쳐질 최종 시나리오와 함께 당신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미래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환상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죠.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SA2가 우리 머리 위를 가득 메우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바로 기상 조건과 보안, 그리고 규제라는 이름의 벽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셔서 아시죠? 아주 작은 난기류에도 기체는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하물며 대형 항공기보다 훨씬 가벼운 전기 수직이 착륙기는 어떨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안전할까? 라는 의구심은 당연합니다. 현대차 슈퍼널 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축 관성 측정 장치와 실시간 기상 기동 알고리즘을 탑재했습니다. 기체에 부딪히는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밀리초 단위로 계산해서 8개의 로터 출력을 각각 미세하게 조절하는 기술이죠. 웬만한 강풍 속에서도 마치 투명한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정숙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보안 문제는 어떨까요? 만약 테러리스트가 기체를 해킹한다면 현대차는 이를 막기 위해 군사작전급 보안 시스템인 세이프티 크리티컬 제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상 관제소와 기체 사이의 통신은 양자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며 만에 하나 외부 침입이 감지되면 즉시 지상의 인공지능 관제사가 강제로 기체를 안전한 구역에 비상 착륙시키는 2중 3중의 락블럭을 걸어두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기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 말이죠. 내 집 안방 위로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현대는 여기서 아주 영리한 답을 내놨습니다. SA2의 항로를 기존의 도로망 위나 강줄기 위로 설정하는 가상복도 코리돌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사유지를 직접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공중의 길로만 다니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죠. 이제 우리는 2028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현대차 주식을 사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거 형태, 직장과의 거리, 심지어는 우리가 부푸시를 축적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접근성이 집값을 결정하던 시대는 가고 버티포트 접근성이 새로운 프리미엄이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자, 긴 여정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2028년 당신의 출근길 풍경. 이제 그 풍경이 선명하게 그려지시나요? 현대차의 SA2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길 위에서 버려지던 매일의 2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으로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바꿔주겠다는 현대의 야심이죠. 누군가는 여전히 말할 겁니다. 에이, 설마 2028년에 그게 되겠어 라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전기차가 도로를 뒤덮을 때도 세상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설마 하는 순간에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와 슈퍼널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긴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4년 뒤 미래를 먼저 본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2028년 당신은 여전히 막히는 도로 위에서 한숨을 내쉬겠습니까? 아니면 SA2의 안락한 시트에 앉아 자유로운 하늘을 만끽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미래를 읽는 가장 빠른 지도가 됩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소름 돋는 미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지식 클래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